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치케이 교육 영어 강사 루나쌤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함께 에티하드 항공 어세스먼트 중 12드랍 거 잉글리시 테스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었어요. 어떠셨나요? 도움은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에는 같이 액티비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티하드는 액티비티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는 퍼스널 엑서사이즈, 다른 하나는 그룹 엑서사이즈, 이 두 개의 다른 형식이 있는데 이거의 차이점은 뭔지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널 엑서사이즈에는 파트너 소개와 롤플레이가 있어요.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파트너 소개와 롤플레이는 2014년도 이전에는 면접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2014년 이후에는 저희 에티하드 항공 자체가 채용이 조금 드문 이루어지면서 점점점 안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생님이 파트너 소개와 롤플레이를 가져왔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올지 안 나올지, 이번에 이 부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준비는 해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파트너 소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파트너 소개는 무엇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면접관님 앞에서 나와 다른 이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소개시켜주는 과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본적인 이 지원자의 성향을 보기 위함이에요. 이게 무슨 소릴까? 헷갈리시죠? 이거는 이 친구가 이 자기 파트너와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또 이 친구가 이 파트너를 소개해주는 그런 전반적인 모습을 보고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가 충분히 파악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바로 대인관계 기술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친구를 골라라 하지 않고 면접관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포인팅을 해주세요. 1번, 2번 너네 커플, 3번, 4번 너네 커플, 이런 식으로 바로 거기서 매칭 작업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죠. 때로는 뒤에 있는 사람하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처음 만난 사람하고 어떻게 잘 어울리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친화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즉 기본적인 성향, 대인관계 기술, 그 다음에 친화력, 이 모든 것들이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죠. 즉 이 친구가 처음 만난 사람을 만나서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이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봄으로써 나중에 얘가 우리 승무원이 되었을 때 손님들에게 어떻게 할지가 살짝 가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파트너 소개를 한다. 그러면 이 전략, 어떻게 내가 파트너 소개를 해야 할까요? 바로 윈윈 전략을 쓰셔야 돼요. 자, 윈윈 전략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윈윈은 나 혼자 잘 되겠다는 마음이 절대 아니라, 나 혼자 이 파트너를 지려밟고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와 이 파트너가 같이 손잡고 함께 올라가자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파트너 소개를 진행을 했을 때 커플이 같이 합격하거나 커플이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이 둘 중에 한 명만 붙는다면 다른 한 명이 정말로 포어한, 정말로 좋지 않은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웃으면서 웃음과 즐거움이 넘치는 커플들은 다른 사람이 봐도 즐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플들은 항상 올라갔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파트너 소개가 나온다면 윈윈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롤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2011년도에 실제로 면접을 봤을 때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다 했었어요. 파트너 소개도 하고 롤플레이도 했었습니다. 자, 롤플레이는 어떤 걸까요? 다양한 상황을 주어주겠죠. 다양한 상황, 그 다양하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이 지원자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즉 이 지원자의 상황 판단 능력,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재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고요. 또는
그리고 문제 해결은요. 상황만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손님이 화났네? 내가 잘못했네? 상황이 안 좋네? 이렇게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후에 이 친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지 그게 면접관님은 가장 궁금하다라는 거. 그래서 즉 이 친구가 이런 다양한 에피소드를 해결하는 지원자를 보고 나중에 승무원으로 일을 하면 적어도 얘는 혼자 잘 일을 처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롤플레이에 나오는 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은 서비스에 관련된 주제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받았던 주제는 제가 직원이었어요. 어떤 직원이었는데 반지였구나. 결혼하시는 분들의 커플링을 저희가 이제 결혼 반지죠. 결혼 반지를 제작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름이 잘못 새겨진 거예요. 근데 당장 내일 결혼을 해야 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점원 그리고 저희 면접관님이 직접 손님의 역할을 하셔서 저희는 스포큰 잉글리시 직접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능력을 가늠하시고 판단하셨던 거죠. 자, 이런 롤플레이는 이렇게 액티비티 할 때도 나오기도 하는데 만약에 액티비티 안 나왔어. 그럼 또 어떨 때 롤플레이가 나올 수 있죠? 맞습니다. 파이널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근데 파이널에서는 이 직접 액티비티랑 약간 다른 형식으로 롤플레이가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루어지죠? 맞습니다. 면접관님이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에 지원자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직접 롤플레이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저희 퍼스널 엑서사이즈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숙지하시고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지도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점검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나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내가 승무원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내가 그 상황의 직원이었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를 한번 숙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희 넘어가서 이번에는 그룹 엑서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그룹 엑서사이즈의 대표적인 건 뭐죠? 맞죠? 네, 그룹 디스커션입니다. 자, 그룹 엑서사이즈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그룹 디스커션이죠. 여러분, 그룹 디스커션은 어디도 나오죠? 카터레에서도 나오죠. 에미레이츠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유럽 항공사에서 또는 동남아시아에 기반을 둔 항공사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면접 과정 중에 하나예요. 왜 이게 자주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이유는 승무원은 팀으로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면 팀으로 같이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다양한 사람들, 나와 처음 만난 혹은 자주 만났다고 하더라도 나와 다른 다양한 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자질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본적인 자질들을 이 그룹 디스커션을 통해서 면접관은 보고자 하심이죠. 자, 그럼 뭘 체크하려고 하시는지 선생님하고 함께 찾아볼까요? 첫 번째, 의사소통 스킬.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의사소통 스킬은 승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예요. 왜일까요? 저희가 사만피트 상공에서 일을 하는데 A라는 승무원과 내가 말이 통하지 않아. 이건 영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거를 상대방이 못 받아들이거나 우리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크리티컬한 시츄에이션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스킬은 아주 중요하다. 단순히 서비스를 넘어서 세이프티라든지 세큐리티 이슈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디스커션을 통해 가지고 이 친구가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소통하려고 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의견 조율 능력. 우리가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의견이 항상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 서로 어떻게 조율하는지를 보고자 하심이죠. 자, 이성적 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약간 다른 쪽으로 생각하거나 생각이 너무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 친구가 얼마나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지 그런 것도 이 그룹 디스커션을 통해서 체크해보고자 하심이죠. 자,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이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되시죠? 문제 해결은 충분해요. 어떠한 주제를 놓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주제가 우리가 안 맞아질 수 있어. A라는 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이렇게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로 같이 그게 면접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조율할지 그것도 충분히 문제 해결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열린 마음. 다른 이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아이디어에 대해서 내가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게 있어야 저희가 뭐가 되죠? 의견 조율이 되고 그게 있어야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협동심. 자, 디스커션은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같이 의견을 나누고 같이 아이디어를 쉐어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그래야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혼자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이 디스커션을 잘 보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을 할 때 옆에 있는 동료가 말을 못해. 그러면 이 친구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협동심이에요. 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함께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뭔가를 만든다, 뭔가 하나씩의 능력을 기여해서 만든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일을 보듬어 주는 것도 협동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디스커션 안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비행을 갔을 때 이 친구가 다른 이랑 같이 일을 할 때 얼마만큼 잘 조화가 돼서 일을 하고 잘 이끌어주고 잘 코칭도 해주고 하겠구나라는 것도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저희는 액티비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액티아드가 이번에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그 누구도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부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들하고 스터디 그룹도 하시고 이렇게 디스커션도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내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 못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대망의 파이널에 대해서 선생님이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